네, 시장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6만 5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한 녹색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른 메이저 알트들도 급반등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 사이에 급반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가 모두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로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금리 이슈가 하나 있었고 미국의 대선 전국 상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 조정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훅 하고 뛰어오르면서 공포 단계가 탐욕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중립 단계 건너뛰고 바로 탐욕 단계로 가버린 건데 그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고개를 들어서 57%대 위로 올라선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아주 재미난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시사를 해버린 겁니다. 이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 방향은 명확하다.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피보팅에 대한 멘트를 날려주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환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63.5%, 0.5%포인트 이 빅스텝 인하 가능성도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참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게 꼭 2년 전 잭슨 홀 연설 때였는데 2년 만에 이 포인트 지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선명하게 옮겨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준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남은 인플레이션을 쥐어 짜내려고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용인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에서 고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8월 고용 보고서죠. 9월 6일에 발표가 되는데 연준 FOMC가 9월 18일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라도 7월처럼 고용 둔화세가 선명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50bp 0.5%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 대선 관련 이슈였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을 흥분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후보 사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날려줬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트럼프의 주말 집회에 특별 게스트가 초청됐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케네디가 첫 번째 지원 유세 등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크립토 표심이 분산됐던 게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었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대한 기대감은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여론조사보다 더 높고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에 정책 차이가 있고 시장이 트럼프 당선에 확신을 가질수록 경기 순환주, 소형주, 비트코인 등이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50%,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
49%, 상당히 팽팽하기도 하고 재미난 양상으로 지금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해리스가 승리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지금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던 우악스러운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 적대적인 정책, 여기서는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들의 전망도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전폭적이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조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9월에서 10월 다음 상승 구간이 시작될 것이다. 연말 목표는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연말 목표 가격 10만 달러라는 게 이제는 약간 현실화 범주 안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숫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렉트캐피탈은 2020년 시장의 반감기 160일 뒤에 포물선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150일이 걸렸다. 올해는 반감기 이후에 126일이 지난 상황이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9월 말쯤 돌파구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던졌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월 이렇게 잘 지나가고 8월에 이 반등 모멘텀이 마련이 되고 9월 중하순,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된 뒤부터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조정 뒤에 랠리,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교집합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개월의 통합 이후에도 이번 강세장의 목표는 여전히 18만 달러다. 4분기 목표치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다. 꽉 붙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18만 달러라는 게 사실 엄청 높은 숫자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인데 18만 달러까지 아니더라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 구간에서 이 고점이 형성된다라면 그것조차도 엄청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차팅가이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강세장의 고점은 내년 1월 20일에서 3월 22일 사이에 마련이 될 것이다. 가격은 11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가 될 것이다. 약세장의 바닥은 2026년에 나올 건데 3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지금 얼추 흐름을 따져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약세장 바닥이 3만 5천 달러가 될 거라는 것은 사실 너무 숫자가 또 이게 전폭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숫자긴 한데, 강세장 고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뒤,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로 따지자라면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될 상황을 통계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사이클 정점 역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점 가격이 나왔을 때부터는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계획대로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간 차트. 일단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으로 시작 진입이 되는 이 포문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더리움이 지난번 돌파 전 마지막 움직임을 반복을 하고 있다. 리테스트 지금 마무리가 됐고 다가오는 랠리에서 15,000달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랑 지금 여러모로 비슷하다라는 건데, 일단 갈 때가 되긴 됐고 과연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 고점을 $10,000 위에서
만들어내면서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을 하나를 꼽자라면 아발란체를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주간 상승률이 지금 30%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아발란체가 이제 드디어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패턴을 보더라도 3데이 차트에서 아주 예쁘게 하락세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가 지금 멋지게 반등을 했고 조만간 상단 저항을 돌파할 것으로 확신한다. 돌파가 성공할 경우에는 작년 11월에서 12월과 유사한 또 다른 200% 수준의 강세 랠리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고 떨어지면 또 이게 무효화 되겠지만 잘 올라서 준다라면 일단 기술적인 패턴도 너무 예쁘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유틸리티 캐파를 통해서 시장의 인정, 채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전적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번 주에 30% 수준의 랠리를 이끌었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신탁 상품을 출시를 해버린 거, 이런 게 첫 번째 재료가 됐고, 두 번째로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발란체 기반의 뮤추얼 펀드를 출시를 한 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아발란체가 나름의 역량을 엄청 빡세게 잘 발휘해 주고 있고 시장의 선택을 아주 훌륭하게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패턴까지 엄청 예쁘다. 아발란체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발란체 자체 프로젝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바라봐야 될 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번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 카테고리, 이 테마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너무 뜨겁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0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이 올해 7억 2,600만 달러에서 19억 4천만 달러로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XRP 레저 위에서도 오픈 에덴이 토큰화된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이 리플이 여기에다가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함께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특히나 이 전통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트레이드파이는 결국에는 디파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산 이동 비용 절감, 수수료 절감을 얘기하는 거고, 자산 거래 이전 과정 간소화, 결국에는 시간을 줄이고, 돈도 시간이니까 수수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블록체인 디파이가 어마어마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트레디파이 기업들이 디파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두주자는 뭐니뭐니 해도 블랙록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3월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프로젝트 이 비들을 출시하면서 엄청 재미를 보기도 하고,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선두주자로서 리드를 아주 빡세게 하고 있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프랭클린 템플턴, 앞서 짚어봤던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 아발란체 기반으로 발행을 했고, 이 골드만삭스도 토큰화 국채 프로젝트를 지금 2개인가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속도가 빨라질 것만 남아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싸한 메타버스 시대가 구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면 그때는 실물자산 토큰화, NFT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추진력을 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아발란체, 리플, 체인링크 등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블랙록의 비들에서 파생되는 관심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의미 있고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리서치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관심 있는 종목 한두 개 정도는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에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시대적인 트렌드니까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